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이제 fx가 a의 x제곱, gx가 로그 ax가 주어졌을 때, 애들한테도 지금 수업하고 있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점근선을 봐야 돼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특히 지수함수는 그리고 지수함수는 점근선을 이동시키는 게 x가 y가 0인 직선이잖아요. y가 0인 직선. 즉 x축이기 때문에 x축이고 로그함수는 x가 0인 직선 y축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는 게 이제 평행 이동이에요.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값이 당연히 지수함수는 y축 평행 이동이고 보통 이제 PQ 많이 쓰니까 Q라고 합시다. Q에 대해서 이제 평행 이동이 되는 거고 로그함수는 X축 평행 이동 P 값에 영향을 줬죠. 세 번째가 이제 A 값이죠. 그 다음에 이제 A 값.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와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면 감소로 보는 거죠. 증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수함수는 굳이 이제 좀 따지자면 지수함수의 가장 특별한 값은 y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로그함수의 가장 특별한 값은 존재 조건이 있죠. 여기 만약에 이게 문자로 나오면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고 이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의역은 x가 0보다 커야 돼요. 이 생각은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a는 0보다 크고 1이야. 뭐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이제 극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수 로그가 떠오르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 조금 더 신경 쓰자면 기본적인 함수는 1대1 대응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라는 건 어떤 y값을 만들어내기 위한 x가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야. 하나만.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나만 존재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느낌을 조금 갖고 함수를 접근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극한을 보면 리미트 극한을 봅시다. 이렇게 할까요? 띵띵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x제곱 그동안 수열을 했다고 아주 자꾸 n이 나오네요. 미안해요. 함수의 극한이에요. a의 x제곱 a로 가는 x가 어떤 값으로 가는 건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 값이 되는 거라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되게 단순해요. 0과 1 사이에 있으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처럼 생각해도 돼요.
등비수열의 극한할 때 선생님이 지수함수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죠? 이렇게 같이 대응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1번, 2번. 로그 함수는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거 다 해야 되네. 이런 두 가지가 존재하는군요. 마이너스 무한대. 좀 반대라고 합시다. 이렇게 반대. 이제 이쪽이 발산했을 땐 이쪽은 0으로 갈 거고. 맞죠? 이쪽이 0으로 갔을 때 지점 무한대로 가는 거죠. 맞아요? 됐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만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다 그려줄 걸 그랬나?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고 넘겼더니 그러네요. 다 써줄까요? 차라리 그러면 이거의 두 개에 대해서 나눌 걸 그랬네요. 반대라고 합시다. 그리고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지수로고 나중에 배울 때 알겠지만 이럴 때는 양수면 1보다 작고 뭐 음수면 1보다 크고 이렇게 좀 나누셔야 되고요. 이거 기준으로 A가 1보다 클 때는 0보다 크면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1보다 작고 이렇게 조금 나누죠. 이게 네 군데로 좀 나눌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수함수 할 때 보시면 되고 극한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극한에서는 그냥 이쪽 무한대로 가느냐 0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자,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 로그함수는 이렇게 그려질게. 이렇게 두 가지로 합시다. 그냥 이건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여긴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로그 ax는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면 0으로 가면 로그 a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반대로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무한대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즉 다 발산하는 케이스만 생겨요.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가벼운 문제들이 나오죠.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그럼 예제 중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수함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특별히 문제를 낼 거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등비수열의 극한이랑 똑같죠? 똑같은 풀이로 하시면 돼요. (5의 x제곱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1 x제곱으로 나눠주면 낮은 차수로 나눠주라 그랬죠? 지수가 제일 크고 공비가 제일 크고 차수가 가장 낮은 걸로 나누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밑이 제일 크고 차수가 좀 낮은 걸로 나누면 깔끔하게 보여요.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0 되니까 너의 값은 뭐가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선 별로 문제가 나오지 않겠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몇 문제 남도 나오겠군요. 요거 문제도 굳이 문제를 만들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쪼개서 쓸 수 있는데 얘는 쪼개서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둡시다.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합시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의 진수는 빛이 같으면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거의 극한을 보내면 되는 거죠. 요거의 극한을 보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의 4가 돼서 이렇게 그냥 탁 가볍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쪼갤 수 있고 응? 없다고 쪼갤. 여기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2x 이렇게 진수를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리면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상수로 풀어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서 풀어도 결과는 똑같아요. 여기가 x가 나눠져서 로그 2, 8 나와서 3 나오기 때문에 3 빼기 1 해가지고 2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그냥 계산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미적분과 수학 수투를 나누는 값이 나왔어요. 자연상수 여기까지 다 썼나요? 쓰고 나면 합시다. 자연상수는 어떻게 출현했는지, 뭐 그게 무리수임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대략 어떻게 얼마인지 전혀 알 필요 없어요. 알겠죠?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굳이 얘기하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수학자가 찾아냈다 그러는데 이게 그 매 순간에 매 시간에 이제 이율이 붙는 매 순간에 이제 그거를 머리가 이렇게 나 이자가 막 붙는 거예요, 그죠? 복리로. 복리란 단어는 생각이 안 나죠. 복리로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에 어떤 기간 1년 동안에 이자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 이렇게 이자가 붙어요. 10% 엄청 있는데 10%가 붙어요.
10%가 붙으면 10%가 붙어서 맨 처음에 여기가 A라고 돈을 넣었을 때 이제 여기가 A에 1 플러스 뭐 이렇게 이율만큼이 붙어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이율을 좋게 받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절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반만큼, 은행은 그렇게 안 해요. 은행은 기간을 채워야지만 안 하고 안 그러면 이제 페널티를 줘요. 1년 동안 하기로 했잖아. 너 1년 안 됐어. 그럼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딱 절반만 이자를 받아. 그 돈을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6개월 동안 이자를 올려요. 이게 더 크대. 그럼 이거보다 좀 더 큰 게 4번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넣고 4분의 1만큼 이자 받고 그 돈을 다시 찾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4분의 1만큼 이자를 붙이고 하고 이렇게 4번. 그래서 이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율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쪼갠 만큼 이제 횟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금액의 이율이 얼마큼 배수가 되느냐, 이걸 쪼갠 만큼. 만약에 여기가 1이었으면 이렇게 2분의 1이 될 거고, 2번 쪼갰으면 그럼 2번 받으니까 2제곱 되겠죠. 3번 쪼개면 3분의 1이 될 거고 3제곱이 될 거고, 4번 쪼개면 4분의 1이 될 거고 4제곱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쪼개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쪼개보는 거예요. 제곱은 왜 되는? 그러니까 이율은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였으면 여기 5%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5%를 몇 번 받아요? 2번. 그 금액이 2번 이렇게 2번 엎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5%를 2번 받는 거예요. 어떤 금액에 5%를 한 번 늘리고 또 5%를 한 번 더 받는 거죠. 그 제곱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하면 3분의 1만큼, 이율은 10분의 3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3번에 걸쳐서 이율을 늘리고 늘려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율을 계속 늘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리면 얼마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식만 알면 되죠.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이 값이 무리수가 나오고 2.7 얼마 정도 나온다 그래요. 2.718 71828 71828 이 무리수들을 잘 외우면 비밀번호 만들기 되게 좋은데 비밀번호 만들기 되게 좋은데, 그쵸? 딱 하고 내가 원하는 자릿수만 딱 외운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날짜를 탁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규칙을 몇 개 만들어 놓으면 나만의 비밀번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름에 광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3.1415 이렇게 들어가요. 비밀번호에 빛의 속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래서 뭐 라이트 LV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되게 복잡하잖아, 그지? 거기에 다 맞게 딱 해놔가지고 항상 그걸 쓰거나 조금씩 바꾸거나. 옛날에 선생님도 이제 그 비밀번호 만드는 규칙 중에서 계속 바꿔야 되니까 다 똑같을 수도 없고 막 한번 생각해서 홈페이지의 그 사이트에 앞에 2글자 뒤에 2글자하고 숫자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외울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다 포기하고 요즘은 통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이거를 무리수기 때문에 얘를 이제 2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이거 외우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요? 안 나요? 1의 무한대 제곱으로 외우세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점점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1의 무한대 제곱이라고 생각해요. 1의 진짜 1이 아니라 1의 1로 가는 무한대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값이 1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식은 x가 0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은 이 규칙에 의해서 그렇죠? 이 규칙에 의해서 이 규칙 선생님 이거 2번 쪼개고 4번 쪼개고 했을 때 이 규칙을 정확하게 따라서 갔을 때 이거 이 식을 얻은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언가가 있으면 반드시 이 형태를 만족해줘야 돼. 이거랑 이거랑 맞춰야 돼요. 이걸 이제 오일러의 수, 자연상수, 실제로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는데 자연계 내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과생이 쓰는 가장 대표적인 상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리수를 여러 개 배웠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파이, 원에서 탄생한 파이, 그 다음에 제곱근에서 탄생한 루트, 루트는 2제곱근, 세제곱근도 다 루트 형태를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지수에서 탄생하는 로그, 얘네들은 이제 대상들이 많아요, 값도 많고. 그 다음 자연상수 2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얘랑 파이는 딱 독립적으로 하나의 수예요. 파이도 그렇고 2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는 이 파이하고 비슷하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막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딱 하나의 어떤 수예요. 자연상수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갈까요?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3의 x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뭐가 필요해? 3분의 x가 필요하죠? 그래서 3분의 x가 필요하고 3분의 x를 완벽하게 만족하려면 여기가 세제곱이 되겠죠. 이게 만족했으니까 얘는 2로 가고, 그래서 2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2를 가지고 지수함수를 만들면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밑을 2로 갖는 이제 로그를 만들 수 있죠. 얘가 이제 자연 로그라고 불러요. 자연 로그라고 불려요. 얘는 상용 로그처럼 워낙 이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상용 로그는 얘를 생략했으면 얘는 아예 문자를 좀 바꿔서 lnx라고 이제 씁시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기로 합시다. 3개짜리는 약속한다는 기호로. 원래 이게 정의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수학에서 정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는의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죠. 는의 일단 기능이 4가지 정도 있다고. 이퀄의 기능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항등식의 는이 있고, 두 번째가 방정식의 는이 있어요. 항등식의 는은 완전히 같다라는 뜻이고, 방정식의 는은 같다면 글대를 만족하는 x를 구해봐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의 는이 있어요. 대응시킨다. 얘와 얘를 대응시킨다. 그 다음 4번째가 정의 또는 치환의 는인데, 이 치환의 는에서 정의의 는을 같이 쓰시면 돼요. 얘를 같다고 약속하자. 뭐 로그 3x를 t라고 합시다. 아, 너는 이제부터 너로 약속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치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는은 잘 해석하면 금방 해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중에 치환의 는 비슷하게 했을 때 이게 3개짜리를 많이 쓰는데 그냥 선생님 써봤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로그를 했을 때 로그의 성질을 이제 좀 구해봐야죠. 모든 로그의 성질은 로그의 성질은 모두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x y가 0보다 클 때 첫 번째 ln 1은 0이고요. ln 2는 1이에요. 응? Y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 y 그냥 막 선생님이 정해놨어요. 이럴 때 이제 한번 그냥 기억나는 걸 다 써보는 거죠. 나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요런 거 좀 연습할 필요 있어요. 네. 다 로그가 아니라 ln. 아유, 감사해요. 여기도 아유, 감사해요. 아, 여기도 그러네요. 아, 여기는 맞네요. 너무 감사해요. 자, 이렇게 상용 로그를, 아니, 자연 로그를 써서 로그를 만들면 우리는 그 자연 로그를 이용해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함수가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함수가 될 거예요. 별로 특별하게 다른 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얘도 2는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증가함수고 우리 지수함수를 모든 걸 그대로 다 따르죠. 그리고 y는 x라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그리고 y는 x라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bx 이렇게 이렇게 가요. 이 함수 y는 x라고 했잖아요. 음. 겹치려면 지수함수랑 그게 겹칠 때도 있어요. 있어요. 1점 얼마 얼마 정도 되면 돼요. 1점 얼마 정도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2도 안 겹치고 2보다 조금 작으면 겹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지.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죠.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값을 대충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찾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하여간 2보다는 좀 작고 2보다 조금 작아요. 그럼 얘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서 여기에 탁 만나서 접할 때가 있어요.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미분을 배우고 나면 a의 x제곱을 미분하면 일단 t를 집어넣었을 때 a의 t제곱이 t가 되고 t가 되니까 얘는 a분의 1 값은 나오기 하겠네요. 참 나중에 찾아볼 수는 있겠네요. 선생님이 미분 가르쳐준 다음에 찾아줄게요. 여기 겹치기는 해요. 얘가 정근선이고 얘가 정근선이고,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자, 조금 그냥 좀 넘어가서 나오면 y는 x가 나오면 첫 번째는 x 값과 y 값이 같다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죠? 이 함수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역함수에 관한 생각들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제 여러분은 좀 배웠으니까 더 배웠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 귀납적 정의의 이제 극한 같은 게. 우리가 귀납적 정의에 극한할 때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즉 거기서도 x랑 y랑 값이 같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작업을 하잖아요. 이거 말고도 또 역함수, 합성함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역함수하고 합성함수 값 구하는 거 중에서 막 이렇게 점점점점해서 y는 x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값 구하는 거 있었죠, 그죠? 기억나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A냐 B냐 C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특히 이런 함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할 때도 사실은 다 어떤 걸 쓰는 거야? y랑 x 값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은 값을 다시 찾을 때 많이 써요. y는 x라는 직선은 굉장히 단순한 직선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직선이에요. 역함수는 항등함수죠. 항등함수. x는 fx 맞나요? 이거 항등함수라 그러지? 항등함수. 아 그렇죠. 상수함수랑 갑자기 헷갈렸어. 항등함수. x는 fx. 이 항등함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써요. 또 하나 네 번째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대수 비교할 때 우리는 나눈다라는 것도 있어요. 뺀다, 제곱해서 뺀다, 나눈다, 절대 부등식을 이용한다,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 이렇게 5가지야. 대수 비교는 거의 대부분 5가지야.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 대부분 다 풀리는데 약간 뒤로 넘어가면 이제 좀 어려운 게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럴 때 특히 얘가 나오는 게 2점 같은 경우에 2점 같은 경우에 2점이 나왔어요. 뭐 A점 여기를 A점 여기를 B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그러면 예시로 A분의 FA 이런 거 B분의 FB 이런 거 이거 다 무슨 의미야? 기울기적인 의미예요. 원점에서 이렇게 원점에서 이런 의미예요. 맞죠? 또는 B-A분의 FB-FA 기울기적인 의미예요. 역함수가 동시에 나오면 이제 더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이 점은 이 점이랑 대응을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기울기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직선이 y는 1이라는 직선이 나와 있고 이런 어떤 식들이 나와 있으면 기울기 비교 문제인가? 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고민해보고 풀어 나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로그 함수가 이제 정리가 되죠. 대칭이고 이거 지울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지수로그 함수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파트죠. 여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외우셔야 되고요.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확장으로 외워놓읍시다. 그냥 외워야 되죠. 아니야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 여기서 얘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을 하면 얘랑 이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값이 같아야 돼요. 알겠죠? 여긴 반드시 1이어야 되고
이 일은 변동이 생기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그냥 일이에요. 증명을 좀 하면 증명을 하면서 하나씩 좀 풀어봅시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아직 0으로 보내지 맙시다. 이 식은 그대로 가져와서 ln x분의 1에 ln 1 플러스 x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딱 보기에 1의 무한대 제곱이네. 이렇게 보라고. 1의 무한대 제곱이 딱 만족하네요.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진짜 1이 아니라 1로 가까워지고 있는 수의 무한대 제곱. 그러니까 1보다는 좀 클 수 있죠. 그게 약 2.7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가 될 거라서 결국 가면 ln 2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겠네요. 맞죠? 증명까지 꼭 알고 계세요. 이게 왜냐면 이 증명이 이런 류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두 번째 거 증명을 해줄게요. 여기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t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죠? 그러면 x는 한 번에 가죠. 2의 x제곱은 t 플러스 1이죠? 양변의 로그를 ln을 택하면 이쪽은 1이 되고 이쪽은 x가 되고 여기는 ln 1 플러스 t가 돼요. 그러니까 2의 x제곱은 1 플러스 t니까 양변의 ln을 택하면 왼쪽은 x, 오른쪽은 ln 1 플러스 t가 되죠.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하나 더 씁시다. x가 0으로 가면 t는 x가 0으로 가면 1 빼기 1로 가는 거니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0으로 가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주면 좋아요. 우극한으로 가면 1보다 커지는 값에서 가서 t도 우극한으로 가고요. 좌극한으로 가면 얘가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데서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t도 1보다 작은 값에서 0으로 가요. 좌극한으로. 그래서 전혀 문제없이 깔끔하게 같은 조건이 돼요. 그래서 t가 0으로 갈 때 어떤 조건이든 상관은 없지만 여기가 ln 1 플러스 t가 되고요. 여기가 t가 돼요. 이건 위식에서 배운 거 마냥 1의 역수니까. 그러니까 요도 1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여기가 bx죠? 선생님 멈춰 세워. 선생님 나름 천천히 하겠다고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멈춰 세워. 여기가 bx죠?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bx가 돼야 되죠? 여기가 bx라가 되려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 되고
여긴 b분의 a분의 1이니까 a분의 b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bx가 되려면 여기가 b분의 a 곱해지고 b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분의 b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푸세요. 근데 조금 외워지면 빨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탁. 자, 이거는 교육과정 외에요. 이거는 교육과정 외에는 아니에요. 그 밑에다가 합시다. 쓰게 되면 쓰고 안 쓰게 되면 요 1번식 있죠? 1번식은 뭐냐면 요거는 교육과정 외가 아니에요. 요건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그냥 F 프라임 1, F 프라임 1이에요. F 프라임 1이에요. F 프라임 1, F 프라임 0이에요. F 프라임 0이에요. F 프라임 0이에요.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거일 때 1번식이랑 F 프라임 0이 같아요. 근데 이게 F 프라임 0식이에요. 이제 빼기 0, 빼기 0 이렇게 돼서 어쨌든 이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값이 얼마라는 거야? F 프라임 0이 얼마라는 거죠? 1이라는 거야. 이게 1이라는 거야. 이게 1이라는 거야. 자, 얘는 x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럼 평행이동 안 하면 평행이동해서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평행이동 안 했으면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1이 나온다. 여기가 1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2번은 뭐냐면 이렇게 놨을 때, 즉 이 함수를 1만큼 내렸을 때 2번식은 G 프라임 0이랑 같아요. 이게 1이라는 거야. 이것도 1이라는 거야. 이것도 1이라는 거야.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fx 이 로그 x는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gx는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gx가 가는 길이고 이게 fx가 가는 길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거의 어때 모양이? 같죠? 같죠. 그래서 이제 x가 다 그렇지 뭐 x 0으로 보냈죠. 다 0으로 보냈죠. 그래서는 ln 1 플러스 x는 x라고 써도 되고요. x라고 쓰셔도 돼요. 얼마나 소심하면 조그맣게 교육과정을 이건 그냥 모르고 넘어가셔도 돼요. 선생님이 다시 계속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해됐어?
음색이 끄떡끄떡했어 너. 오 멋진데. 자, 3번, 4번을 풀어봅시다. 여기 지우고. 시간이 안 되겠네. 7시 반인데. 우리 7시 반에 끝나는 거지? 큰일 났네. 뒤에 있으면 안 되겠다.